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9월 7일 장마감 이후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국제유가가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충격, 공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 그것 때문에 밀려 내려갔고요. 우리도 오늘 보면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일단 시장이 마무리됐으니까 마무리된 건지 보도록 하죠. 막판에 살짝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 15포인트 밀렸습니다. 2548. 코스닥도 11.59포인트 밀려서 906.36. 수급은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를 했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더 많이 매도했죠. 환율은 4원 90전 올라가서 1335원 40전. 국제유가는 85센트 올라서 87달러 54센트. 그러니까 양방으로 올라가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고, 오늘 상승 종목이 형편없습니다. 이건 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수급을 놓고 보면 오늘도 외국인은 50억 순매도 이렇게 집계가 됐네요. 자,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로 돌긴 했는데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사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지수는 다시 이제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고, 문제는 이제 이 업종별 매매인데요.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IT입니다. 외국인이 안 팔아요. 사실 기관들이 지금 갖다 내다 판 그런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시장이 이렇게 극적으로 많이 밀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올라가는 것도 좀 버거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 정도로 좀 판단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차트를 보면은 또 이제 달라달라 위험해졌어요. 20일 동평균선. 하지만 20일, 60일 사이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주별 움직임도 어제하고는 확실히 좀 달라졌고, 월별 움직임도 음선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버텨줬기 때문에 그나마 지수가 더 빠진 것이죠. 그렇죠? 현대오토웨버와 HD현대, 오리온, 그리고 네이버, KTNG, 현대오토웨버하고 HD현대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움직임이 없고요. 밀리는 것은 LG이노텍과 포스코 퓨처엠, SK아이테크놀로지, 코스모신서지, 하나시스템, 그들 좀 밀려 내려갔네요. CS윈드 같은 경우에도 좀 힘을 잘 못 쓰는군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가 장중에 이제 100만 원이 무너져서 기사가 많이 나왔죠. 에코프로 BM도 4% 정도 밀려 내려갔습니다. 올라간 건 데브시스터즈나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대단하네요. 그렇죠? 19만 원. 그리고 필에너지, 루닛, 파두, 두산, 테스나 이런 것들이 괜찮았고요. 밀리는 것은 버로너이나 메지온, 클래시스, 셀바스 AI, WPC 이런 것들 좀 밀려 내려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테마는 오늘 로봇이에요. 로봇 관련주들이 지능형 로봇, 내지는 의료 관련 로봇 이런 것들이 잘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증시 주변 자금 보면은 예탁금은 빠지는데, 그렇죠? 신용과 미수가 계속 늘어나요. 이건 기본적으로 시장이 가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게 자꾸 제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달러 인덱스 강하죠. 문제는 국제 유가가 이렇게나 올라가요. 이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환율도 일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다시 올라오고 주봉, 그렇죠. 만기는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외국인은 아래쪽으로, 금융투자는 위쪽으로, 개인도 위쪽으로. 이제 외국인이 금융투자하고 어떻게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는 혼조.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주요 지표들은, 그렇죠? 이제 어제 나온 지표들 잠깐 보면은
ISM 비제조 PMI 잘 나왔네요. 54.5. 그 이제 50이 기준점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괜찮았다 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신규 실업 수상 청구 별거 없네요. 그렇죠? 뭐 이번 주도 크게 나오는 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특별한 뉴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먼저 시황 나온 것도 볼까요? 코스피 외국인 기관 팔자에 하락했다. 차익 실현 매물의 2차 전지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제 유가예요.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되는 모습이고,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 강세로 외국인의 위험전 선호가 약화됐다. 그 정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급 축소 우려죠. 유가가 10개월 만에 90달러 돌파했다. 107달러도 가능하다. 브렌트 기준으로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우디하고 러시아 감산에 미국 원유 재고 감소도 우려도 있고, 주가가 떨어지고 국채금리는 올라가고 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자산 소모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연장 여파와 미국의 재고 감소 속에 우려 속에 WTI 가격이 구거래일째 상승하는 등 국제유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요. 이게 뭐 이제 큰 문제로 이제 될 수 있다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물가가 3.4% 상승의 화들짝. 블로그에 1위 1비 말자는 글을 올린 한국은행.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3.4%, 6월에 2.7, 7월에 2.3보다 반등했어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유가가 올라갔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태풍이 있었죠. 그다음에 장마 있었죠. 또 너무 더웠어요. 이런 과정에서 채소 가격이 올라가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일이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왜냐면 자기네들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인플레이션 진정되고 뭐 저기 그런 이유를 들면서 금리를 동결해 놨는데, 지금 이제 올라가니까 깜짝 놀란 거죠. 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다. 압수수색 당한다. 내년 선거 앞두고. 그러니까 쫄보 새끼들이에요. 쫄보 새끼들. 2차전지 몰락하나 에코프로 장중 100만 원 선풍기. 이런 류의 기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그렇죠? 2차전지는 몰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적이 뒤따라와야 되는데, 근데 주가는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실적이 더디게 따라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주가는 실적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실적을 향해서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될 겁니다. 잘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보다 더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의 문제는 실적이 얼마나 받쳐주느냐, 이것이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말씀도 계속 드렸어요. 공매도 위반 3분의 2가 외국인이다. 내부 통제 강화하라고 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 사실은 공매도를 기능적으로 막으면 돼요.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네이키드 숏셀 같은 경우에는 가지 않도록 저기 시스템 막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미친 척하고 다 하는 거예요. 왜? 하고 나도 벌금이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훨씬 작으니까 얘들 뭐 한다고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감원에서 부르면은 우리말 제일 못하는 외국인을 보내요. 뭐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방구석 엿본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사들한테는 뭐 지랄하고 하더라도 외국인한테 보면은 뭐 저기 고추가 쪽으로 들어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잖아요. 지금 얘네들 하고 있는 거 다 그거 아닙니까? 국내에 있는 언론들한테는 아주 그냥 엄격한 칼날을 갖다 대지만은 아사히라든지 이런 외국 언론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등신들이에요, 등신들. 오늘 주목해 볼 만한 뉴스가 하나 있어서 기사가 하나 보면은 증시를 위협할 7대 리스크가 있다. 월가의 대표 강세론자의 경고인데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 첫 번째,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국채 발행 물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문제고. 두 번째 리스크는 국제유가 상승이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반등 시나리오다.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다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번째는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다. 이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게 연준은 계속해서 점도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장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애써 듣지 않는 거죠. 요건 좀 우리 봐야 될 것 같네요.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리스크. 네. 그 다음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리스크.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됩니다. 일곱 번째, 중국의 디플레이션 리스크. 니네나 잘해라. 중국 걱정하지 말고. 중국이 지금 그 성장률이 얼마인데 디플레이션입니까? 그죠?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둔화되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미국 니네만 잘하면 되겠다. 결국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 보니 그 채권 금리도 올라가는 그런 문제들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채권 조정을 그만두면 되죠. 그래서 다시 그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자유무역 내지는 세계화 이런 것들 하면 되는데 중국을 억제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중국 억제는 시빈 지들이 먼저 보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자성자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사이 계속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지수가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언제까지요? 9월이 지날 때까지. 그러니까 아마 9월 지날 때까지는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